회사가 젊어져야 한다는 방침이 있어서요.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김정수는 25년 충성의 대가로 8분 만에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과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연락 주세요. 김 과장, 당장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하루에 30통이 넘는 전화가 울려댔습니다. 태양산업, 대성건설, KI캐피탈, 50억이 넘는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해고한 게 단순한 만년 과장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축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정수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된다. 52세 과장, 고졸 출신으로 신입사원 때부터 한 우물만 파온 베테랑이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떴다. 오랜 직장 생활로 몸에 밴 습관이었다. 세수를 마치고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약간 피곤해 보이지만 여전히 정정한 얼굴. 하지만 요즘 거울 속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다. 아침 6시 30분, 정수는 집을 나섰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오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태양산업 김 사장과의 미팅, 대성건설 프로젝트 진행 상황 점검, 신한전기 납품 일정 조율. 하지만 요즘 이런 중요한 일들이 하나둘 박민호 대리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지하철에서도 정수는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했다. 밤사이 들어온 메일들을 훑어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했다. 고객 문의 3건, 내부 보고서 검토 요청 2건, 회의 일정 변경 통보 1건.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오전 7시 40분, 정수는 회사에 도착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빈 사무실이었다. 형광등을 켜고 에어컨을 가동했다. 이런 조용한 아침 시간이 정수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먼저 개인 컵을 꺼내 커피를 내렸다. 자판기 커피가 아닌 직접 가져온 원두로 드립한 커피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아침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정수는 오늘 업무를 차근차근 점검했다. 태양산업과는 신규 프로젝트 계약 조건을 마무리해야 했다. 김 사장이 까다로운 분이라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다. 지난주 미팅에서 언급된 납기 일정 단축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봐야 했다. 대성건설 프로젝트는 인허가 문제가 있었다. 시청 건축과 담당자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했다. 박 계장이 휴가를 다녀온 후라 업무가 좀 밀려 있을 텐데 오늘 오후에 직접 전화해서 처리 일정을 조율해야 했다. 신한전기와는 결제 조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해야 했다. 회사 규정상 즉시 결제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월말 결제로 특별 처리를 계속해주고 있지만 이런 걸 후임자가 알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KI캐피탈과의 미팅 준비였다. 50억 규모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였다. 전무가 신경질적인 성격이라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투자를 철회해버릴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담당자 변경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커피를 마저 마시며 정수는 요즘 회사 분위기를 생각해 봤다.
젊은 인재 우선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직원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다. 자신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았다. 최근 3개월간 느꼈던 미묘한 변화들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오전 8시 10분 첫 번째 동료가 출근했다. 박민호 대리였다. 항상 일찍 와서 준비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다. 정수에게 인사를 했다. 과장님,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응, 일찍 왔네. 준비 잘해. 박 대리는 자리에서 노트북을 꺼내 오늘 발표 자료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정수가 정리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지만 정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8시 30분이 되자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출근했다. 사무실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정수는 커피잔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오늘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월요일 오전 정례회의에서 첫 번째 신호가 왔다. 정수가 담당했던 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를 박민호 대리가 대신 맡게 된 것이다. 팀장 서 대리가 발표 순서를 바꾸며 말했다. 김 과장님, 민호 대리가 발표 연습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괜찮죠? 표면적으로는 후배 육성이었지만 정수는 본래 의도를 알고 있었다. 회사가 젊은 피를 원한다는 신호였다.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박민호 대리가 발표를 시작했다.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답게 프레젠테이션은 깔끔했다. 각종 차트와 그래프로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줬다.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했다. 잘 정리됐네요. 역시 젊은 직원들이 이런 걸 잘해. 상무의 말이었다. 정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저 깔끔한 자료들이 모두 자신이 밤새워 정리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박 대리는 그걸 단순히 재가공해서 발표한 것뿐이었다. 화요일에는 더욱 노골적인 변화가 있었다. 어급 고객인 태양산업관리 업무가 박민호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 서 팀장이 정수를 따로 불러서 설명했다. 과장님은 현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실무 지원 쪽으로 포지션을 조정하려고 해요. 실무 지원이라는 말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뜻이었다. 정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해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윗선에서도 조직이 젊어지기를 원하거든요. 서 팀장의 말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도 중간 관리자일 뿐 회사 방침에 맞서기는 어려웠다. 수요일 기획회의에서는 아예 배제됐다.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 논의에서 정수만 참석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회의 공지 메일에서 정수의 이름만 없었다. 김 과장님은 기존 프로젝트 마무리에 집중해 주세요. 인사팀 직원이 전달한 메시지였다. 기존 프로젝트 마무리라는 말은 퇴사 준비를 하라는 암묵적 지시였다. 정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놀라지 않았다. 그날 점심시간 정수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평소라면 동료들과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겠지만 요즘은 미묘하게 소외되는 분위기였다. 젊은 직원들끼리 따로 테이블을 만들고 기존 중년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료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과장님,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인사팀에서 자꾸 과장님 얘기를 하던데. 혹시 뭔가 들으신 거 있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올 것이 온 거겠지. 김 대리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정수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목요일 오후
정수는 조용히 인계 준비를 시작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분류했다. 개인적인 물건들도 하나씩 박스에 넣었다. 명함철, 개인컵, 작은 액자. 12년 전 과장 승진 축하로 받았던 기념품이었다. 그때는 부장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승진이 될 줄은 몰랐다. USB에는 프로젝트 자료들을 정리해서 넣었다. 하지만 핵심적인 정보들은 빼놓기로 했다. 고객들의 개인적 성향, 외부 기관 담당자들의 연락처,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의 요점들. 이런 것들은 오랜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다. 금요일 오후 4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인사팀 최 부장이 정수를 불렀다. 정수는 미리 준비해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최 부장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최 부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과장님 앉으세요. 정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최 부장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회사가 젊어져야 한다는 방침이 있어서요.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들으니 묘한 기분이었다. 정수는 표정 변화 없이 들었다. 명예퇴직을 권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해드리죠. 최 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근속연수, 평균 임금, 각종 수당 등을 고려한 금액이었다. 정수는 조용히 들었다. 다른 조건은 없나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고요. 다만 원만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정리라는 말은 문제 제기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정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언제까지 답변하면 되나요? 가능하면 오늘 안으로. 급하게 몰아가는 건 아니지만 절차상 빨리 정리되면 좋겠어요. 정수는 잠깐 생각하는 척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최 부장이 깜짝 놀랐다. 보통은 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조건을 협상하려 하는데 이렇게 바로 수락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정말로요?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예상하고 있던 일이에요. 정수의 담담한 반응에 최 부장은 당황했다. 그럼 인계는 언제까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수는 시계를 봤다. 4시 20분이었다. 후임자는 박민호 대리죠? 네, 맞습니다. 그럼 불러주세요. 최 부장의 어색한 미소 뒤로 오랜 충성의 대가가 이 정도인가 싶은 씁쓸함이 스쳤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본격적인 반격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회사가 자신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정수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뒀다. 회사의 구조조정 움직임을 감지한 순간부터 인계자료 준비를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교한 함정이 있었다. 공식적인 자료는 완벽하게 정리해서 넘겨주되 본질적인 핵심 정보들은 제외하기로 한 것이었다. 정수가 준비한 USB에는 방대한 자료가 들어 있었다. 고객별 연락처, 프로젝트 진행 상황, 계약 조건, 납기 일정, 주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었다. 시청 건축과 박 계장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그 첫 번째였다. 급한 인허가 문제는 대표 번호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박 계장 개인 번호로 직접 연락해야만 당일 처리가 가능했다. 이 번호 하나로 프로젝트 일정을 한 달씩 단축시킬 수 있었다. 대성건설 안 사장의 특이한 습관도 빠뜨렸다. 매년 8월 둘째 주에 해외 출장을 가서
그 기간에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는다. 그 시기에는 아예 프로젝트 일정을 잡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런 정보 하나 때문에 전체 공사 일정이 흔들릴 수 있었다. 신한전기와의 특별한 거래 조건도 마찬가지였다. 회사 규정상 즉시 결제가 원칙이지만 현금 흐름이 빠듯한 신한전기를 위해 월말 결제로 특별 조치해 주던 것이다. 물론 정수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왔던 일이었다. 이런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KI캐피탈 전무의 성향이었다. 과거 부도 경험 때문에 담당자 교체를 극도로 싫어한다. 프로젝트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 무조건 투자를 재검토하는 습관이 있었다. 50억 규모 프로젝트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였다. 오후 4시 30분 정수는 후임자 박민호 대리를 호출했다. 박 대리는 급하게 메모지와 펜을 들고 왔다.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갑작스럽게 중요한 업무를 떠맡게 된 부담감 때문이었다. 명문대 출신의 자신감도 이런 상황 앞에서는 무력했다. 과장님, 인계 받겠습니다. 여기 USB에 모든 자료가 들어있어. 정수는 미리 준비해둔 USB를 건네주며 간단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USB 안에는 정말로 방대한 자료가 들어있었다. 누구라도 감탄할 만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고객관리 매뉴얼도 따로 있고 각 프로젝트별 체크리스트도 다 만들어뒀어. 박 대리는 열심히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수의 꼼꼼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걸 자신이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현장 업무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다. 혹시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나요? 없어. 그냥 자료 보고 매뉴얼대로 하면 돼. 정수는 의도적으로 단순하고 표면적인 설명만 했다. 핵심적인 포인트들은 빼고 말이다. 2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8분 만에 전수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태양산업 김 사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괜찮은 분이야. 친하게 지내면 돼. 정수는 김 사장이 매우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다. 특히 새로운 담당자를 극도로 불신한다는 것, 신뢰관계가 형성되기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린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관계를 만들어 왔는지는 더더욱 설명하지 않았다. 대성건설은 어떤가요? 거기도 큰 문제 없어. 성실하게 하면 되지. 하지만 정수는 안 사장의 복잡한 성격과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안 사장이 얼마나 디테일에 신경 쓰는지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다. KI캐피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50억 프로젝트라 부담이 되네요. 전무님이 까다로우긴 하지만 자료만 제대로 준비하면 문제없어. 정수는 KI캐피탈 전무의 가장 치명적인 특성을 말하지 않았다. 담당자 교체에 대한 강박적인 거부감, 그리고 그로 인한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신한전기는 어떤 회사인가요? 오래된 거래처야. 별 문제 없지. 정수는 신한전기와의 특별한 거래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월말 결제라는 특별 조치,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개인 보증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숨겼다. 박 대리는 계속 질문했지만 정수는 모든 답변을 표면적으로만 했다. 각종 인허가 담당자들의 개인 연락처,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의 핵심 포인트들, 고객들의 세세한 성향과 취향들은 모두 자신만의 비밀로 남겨뒀다. 이런 정보들은 책이나 매뉴얼로 배울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면. 없어. 다 자료에 있으니까 천천히 보면 돼.
정수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더 이상의 친절이나 배려는 없었다. 8분의 인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오후 5시 정수는 개인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에 있던 명함들을 하나씩 꺼냈다. 시청 공무원들, 협력업체 사장들, 각종 외부 기관 담당자들의 명함이었다. 이 명함들 하나하나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인맥의 결정체였다. 수많은 회식 자리, 골프 모임, 개인적인 만남들을 통해 구축한 네트워크였다. 개인 컵도 박스에 넣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업무 계획을 세웠던 그 컵이었다. 작은 액자도 가져갔다. 12년 전 과장 승진 축하로 받았던 기념품이었다. 그때는 부장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승진이 될 줄은 몰랐다. 가족 사진 한 장도 조심스럽게 챙겼다.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 20주년 기념 사진이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시간이 왔다. 오후 5시 5분 정수는 사원증을 반납했다. 총무팀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고생했어요. 정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특별한 감정의 기복도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오후 5시 7분 정수는 동료들에게 간단히 인사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다들 건강하세요.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벙벙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퇴사자는 처음 봤기 때문이었다. 보통은 마지막 날에 회식을 하거나 아쉬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수는 달랐다. 과장님, 연락처 남겨주세요. 김 대리가 아쉬워하며 말했다. 필요할 때 연락드릴게요. 정수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연락처를 주지도 않았고 앞으로 연락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선을 그은 상태였다. 오후 5시 8분 정수는 회사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정확히 8분 만에 정리된 순간이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간단한 정리였지만 정수에게는 치밀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건물을 나오면서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다. 회사 관련 연락처를 하나씩 차단하기 시작했다. 서 팀장, 최 부장, 동료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 목록에 넣었다. 회사 대표 번호도 차단했다. 이제 먼저 연락하는 쪽은 회사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고객들의 번호는 그대로 뒀다. 태양산업, 대성건설, KI캐피탈, 신한전기. 이들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정수와 함께 움직이는 자산들이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다. 회사가 자신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며칠 후부터 회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뻔히 보였다. 박민호 대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루아침에 수십 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고객들과의 신뢰관계, 외부 기관과의 인맥,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의 핵심 포인트들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50억 규모의 KI캐피탈 프로젝트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전무가 담당자 교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요동칠 것이었다. 정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수는 침착했다. 아내에게 퇴사 소식을 간단히 전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해서 받아들였어. 아내는 놀랐지만 정수의 결정을 존중했다.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론일 거라고 믿었다. 또한 정수의 능력이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 정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드라마를 기다리며 깊은 잠에 빠졌다. 진정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회사가 단 8분 만에 자신을 정리했다면 이제 그 8분의 진정한 위력을 보여줄 차례였다. 월요일 오전 8시 30분 박민호 대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주말 내내 정수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들을 검토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다. USB 안에 들어있는 방대한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업무 파악에 나섰지만 생각보다 복잡했다. 단순한 연락처와 진행 상황 정도가 아니라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얽혀 있었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박 대리는 오늘 일정을 점검했다. 태양산업 김 사장 미팅, KI캐피탈 투자 검토 회의, 대성건설 프로젝트 중간 점검. 모두 중요한 일들이었지만 정수로부터 받은 인계 내용만으로는 불안했다. 너무 간략하고 표면적인 설명뿐이었기 때문이다. 명문대 경영학과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으로는 현장의 복잡한 상황들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특히 고객들과의 개인적 관계나 비공식적인 업무 처리 방식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영역이었다. 박 대리는 점점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전 9시 정각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다. 태양산업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박 대리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개발입니다. 김정수 과장님 계신가요? 목소리에서 평소 정수와 친밀했던 관계가 느껴졌다. 박 대리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 대리입니다. 김 과장님은 퇴직하셨고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박 대리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첫 번째 고객과의 대화가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다. 퇴직하셨다고요? 언제요? 지난주 금요일에요. 김 사장의 목소리가 확연히 차가워졌다. 평소 정수와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친했던 관계가 순식간에 경직됐다. 박 대리는 당황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 사장이 간단히 전화를 끊었다. 박 대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정수로부터 들은 설명으로는 김 사장이 괜찮은 분이라고 했는데 실제 반응은 전혀 달랐다. 30분 후 더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다. KI캐피탈에서였다. 50억 규모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였다. 박 대리는 더욱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다. 김정수 과장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김 과장님은 퇴직하시고 저희가 담당자가 바뀌었다고요?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강한 불쾌감이 즉시 드러났다. 박 대리는 당황했다. 50억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기에는 자신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박 대리는 멘붕 상태였다. 하루아침에 두 개의 핵심 프로젝트에서 부정적 신호가 온 것이었다. 정수로부터 받은 간단한 인계 설명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강한 반발이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고객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오전 11시 경리부 김 대리가 서 팀장을 급하게 찾아왔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팀장님, 신한전기거래 조건이 좀 이상한데요. 서 팀장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태양산업과 KI캐피탈 문제 때문에 이미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었다. 뭐가 이상한데? 여기 월말 결제 조건이 실제 거래에 적용되고 있는데
계약서에는 즉시 결제로 되어 있거든요. 김 대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회사 규정상으로는 모든 거래처와 즉시 결제가 원칙이었는데 신한전기만 예외적으로 월말 결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특별 조건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게 언제부터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최소 3년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김정수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관리하셨던 것 같아요. 서 팀장은 당황했다. 신한전기와는 중요한 협력업체였는데 이런 예외 조건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더구나 이것이 회사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했다. 김 과장한테 물어봐야겠네. 퇴직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김 대리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갑자기 규정대로 바꾸자고 하면 거래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다. 그렇다고 계속 규정 위반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총무팀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것이다. 팀장님, 시청 건축과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왔는데 담당자를 모르겠어요. 서 팀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대성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허가 문제였다. 뭐가 문제인가요? 김 과장님이 항상 직접 처리하셨는데 담당 공무원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인계받은 자료에도 없어요? 시청 대표 번호만 있는데 거기로 전화하면 정확한 담당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정수가 남긴 함정 중 하나였다. 공식적인 연락처는 모두 정리해서 넘겨줬지만 정말 중요한 개인 연락처들은 빼놓았던 것이다. 시청 건축과 박 계장의 개인 휴대폰 번호, 각종 인허가, 담당자들의 직통 연락처 같은 것들 말이다. 박민호 대리가 직접 시청 대표 번호로 여러 번 전화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담당 부서로 연결은 되지만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한 담당자를 찾기는 어려웠다. 대표 번호를 통한 공식적인 경로로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깨달았다. 더구나 인허가 관련 업무는 담당 공무원과의 개인적 관계가 중요했다. 정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런 관계들을 구축해왔지만 그 과정과 방법은 누구에게도 전수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오후 2시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협력업체 관리에서 예상치 못한 복잡함이 드러난 것이다. 정수가 정리해준 자료에는 각 업체별 기본 정보와 계약 조건이 나와 있었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훨씬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 있었다. 예를 들어 어업체와 B업체는 서로 경쟁 관계라서 같은 날 미팅을 잡으면 안 된다든지, C업체 사장은 목요일 오후에는 절대 연락이 안 된다든지, D업체는 특정 프로젝트에서만 특별 조건을 적용받는다든지 하는 세세한 정보들이었다. 이런 정보들은 문서로 남겨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오랜 경험과 개인적 관계에서 나온 노하우들이었기 때문이다. 박 대리는 점점 정수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기 시작했다.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도 예상보다 복잡했다.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장기적 파트너십이었던 것이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후 3시 서 팀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다. 동시에 정수 없이는 업무 진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박민호 대리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다. 명문대 출신의 우수한 인재였다. 하지만 현장에서 쌓인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는 학벌이나 이론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서 팀장은 정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로 했다. 체면이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았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다.
과장님, 미안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저 퇴직했는데요. 정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차가웠다. 평소 온화했던 톤과는 완전히 달랐다. 서 팀장은 당황했다. 그래도 시청 담당자 연락처만. 대성건설 프로젝트가 급해서 인계 자료에 다 있을 텐데요. 거기엔 대표 번호만. 그럼 대표 번호로 연락하세요. 정수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더 이상의 친절이나 배려는 없었다. 그런데 거기로는 업무 파악이.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딸칵. 전화가 끊어졌다. 서 팀장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정수의 차가운 반응이 예상외였다. 평소 온화하고 협조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단호할 줄 몰랐다. 동시에 자신들이 정수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오후 4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신한전기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결제 조건 변경에 대한 문의였다. 이번 달 결제가 언제 되나요? 평소처럼 월말인가요? 박 대리는 당황했다. 경리부에서 지적한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 그게 저희 회사 규정상 즉시 결제가 원칙이어서요. 네? 뭔 소리예요? 우리 몇 년째 월말 결제로 해왔는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다. 박 대리는 식은땀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럼 지금까지 뭔 거래를 한 건가요? 갑자기 조건을 바꾸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전화를 끊은 후 박 대리는 좌절감을 느꼈다. 하루 만에 여러 업체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었다. 저녁 무렵 회사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여러 부서에서 정수와 관련된 업무 문제들이 속속 보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 사람이 퇴사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관계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었다. 박민호 대리는 자신의 역량으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함에 직면했다. 명문대 출신의 이론적 지식으로는 현장에서 쌓인 수십 년의 경험과 인맥을 대체할 수 없었다. 특히 고객들과의 개인적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 팀장은 상무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문제들이 하나둘 터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50억 규모의 KI 캐피탈 프로젝트에서까지 부정적 신호가 나온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날 밤 정수의 퇴사가 만든 첫 번째 균열들이 회사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본격적인 지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정수가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의 서막이 막 오른 것이었다. 화요일 오전 박민호 대리는 어제의 충격에서 벗어나려 노력했다. 태양산업과 KI 캐피탈의 차가운 반응, 회사 내부에서 터진 각종 문제들. 하지만 오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제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명적인 상황들이었다. 정수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핵심 지뢰들이 하나씩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침 일찍 출근한 박 대리는 정수가 남긴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고객 정보, 프로젝트 현황, 계약 조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제 경험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니 뭔가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고객들과의 개인적 관계나 비공식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매뉴얼이었던 것이다. 오전 9시 첫 번째 대형 지뢰가 터졌다. 시청 건축과에서 공문이 도착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대성건설 프로젝트 관련 특별 검토 필요,
담당자 직접 방문 요망, 8월 말까지 미처리 시 승인 취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박 대리는 즉시 시청에 전화했다. 하지만 대표 번호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여러 부서를 전전하다가 겨우 건축과 담당자와 연결됐지만 그마저도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이 건은 특별 케이스라서 기존 담당자가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존 담당자요? 김정수 과장님이요. 개인적으로 조율해 오던 건이라서 박 대리는 더욱 당황했다. 정수가 공식적인 업무 외에 개인적인 특별 조치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이런 복잡한 업무 처리 방식은 인계 자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공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복잡했다. 특별 검토 대상 항목들이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와는 달랐다. 마치 정수와 담당 공무원 사이에 별도의 약속이나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오전 11시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회계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던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것이다. 신한전기와의 거래에서 공식 계약서상의 조건과 실제 거래 조건이 완전히 달랐다. 계약서에는 즉시 결제, 표준 납기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월말 결제, 긴급 납기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특별 조건이 정수의 개인 보증하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회계팀 직원이 박 대리에게 설명했다. 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해서 특별 처리해 온 건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개인 보증이요? 네, 만약 신한전기에서 결제를 못하면 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서면으로 남겨놓으셨거든요. 박 대리는 충격을 받았다. 정수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한 게 아니라 개인의 신용과 책임을 걸고 특별한 거래 조건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이런 수준의 헌신과 책임감은 일반적인 직장인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구나 이런 개인 보증은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정수가 퇴사한 상황에서 기존 약속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점심시간 박 대리는 서 팀장을 찾아가 상황을 보고했다. 서 팀장도 처음 듣는 내용들이었다. 정수의 업무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개인적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과장님이 그런 일까지 했었나? 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업체에 걸쳐서요. 서 팀장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정수의 업무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복잡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 동시에 이런 업무 방식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런 정보들이 인계 자료에는 왜 없었을까? 아무래도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부분이라 문서화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서 팀장은 정수가 의도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빼놓았을 가능성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성실하고 협조적이었던 정수의 모습 때문이었다. 오후 1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시청 건축과에서 직접 전화가 온 것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표 번호가 아닌 개인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정수 씨 연락처로 알고 전화드렸는데. 아, 안녕하세요. 김 과장은 퇴직하고 제가 담당하게 된 박민호 대리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시청 건축과 박 계장입니다. 박 계장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박 대리는 어제 찾고 있던 바로 그 담당자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상대방의 다음 말에 더욱 놀랐다. 김정수 씨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특별건이 있는데 8월 말까지 처리해야 해요. 이건 정식 경로로는 처리가 어려운 케이스거든요. 특별건이요?
네, 대성건설 프로젝트 관련해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달라고 김정수 씨가 개인적으로 부탁했던 건이에요. 저도 김 씨와의 관계 때문에 특별히 처리해 주려던 거라서. 박 대리는 머리가 하얘졌다. 정수가 공식적인 업무 외에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인계 자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수 씨와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나요? 글쎄요, 이건 개인적인 신뢰관계 때문에 가능했던 건이라서. 김정수 씨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 계장이 전화를 끊은 후 박 대리는 정수의 업무가 얼마나 복잡하고 개인적인 것이었는지 실감했다. 단순히 매뉴얼대로 처리되는 일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서비스들이었던 것이다. 오후 2시 협력업체 관리에서도 예상치 못한 복잡함이 드러났다. 정수가 정리해준 자료에는 각 업체별 기본 정보만 있었지만 실제 관계는 훨씬 복잡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들 간에는 경쟁 관계나 제휴 관계가 있어서 동시에 접촉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또한 업체 대표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선호사항도 중요했다. 어떤 사장은 오전에만 미팅을 하고 어떤 사장은 특정 요일에는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세세한 규칙들이 있었다. 이런 정보들은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었다. 정수는 수년에 걸쳐 이런 패턴들을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이다. 오후 3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신한전기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것이다. 이번에는 사장이 직접 전화했다. 이번 달 결제 조건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인가요? 박 대리는 당황했다. 아직 신한전기에 조건 변경을 통보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의아했다. 아마 업계 소문을 통해 정수의 퇴사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았다. 아직 정식으로 통보드린 게 아닌데. 그럼 계속 기존 조건으로 하는 건가요? 그게 회사 규정상. 회사 규정이요? 김정수 과장하고는 개인적인 약속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신한전기 사장의 목소리에서 당황과 화가 섞여 나왔다. 박 대리는 점점 더 복잡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정수와 신한전기 사이에 어떤 개인적 약속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오후 4시 최악의 전화가 걸려왔다. KI 캐피탈에서였다. 이번에는 전무가 직접 전화한 것이었다. 50억 프로젝트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박 대리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50억 프로젝트는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 네, 맞습니다. 담당자 교체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나요? 저희 내부 사정으로. 전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박 대리는 식은땀을 흘렸다. 저는 담당자 교체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더더욱이요. 새로운 담당자가 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무의 분노가 전화기를 통해서도 느껴졌다. 박 대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김정수 과장과는 몇 년간 호흡을 맞춰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과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충분한 인수인계로 해결될 문제라면 애초에 담당자가 중요하지도 않겠죠. 전무의 논리에 박 대리는 할 말이 없었다. 일단 이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투자 철회도 고려해야겠네요. 전화가 끊어진 후 박 대리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다. 50억 프로젝트가 위험해진 것이었다.
하루 만에 회사의 핵심 사업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후 5시 하루 종일 쌓인 문제들을 정리하던 박 대리는 정수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복잡한 업무를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USB에 정리된 공식적인 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핵심은 개인적인 관계, 특별한 약속, 비공식적인 조치들이었다. 시청 공무원과의 개인적 친분, 협력업체들과의 특별한 거래, 조건, 고객들과의 개인적 신뢰관계.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거나 이전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더구나 정수는 이런 관계들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 심지어 개인 신용까지 투자해왔던 것이다. 이런 수준의 헌신은 일반적인 직장인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서 팀장은 더 이상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결국 상무에게 긴급 보고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상무님, 김정수 과장 퇴사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한데? 업무 인계가 표면적으로만 이루어졌고 실제 핵심 업무들은 대부분 개인적 관계와 비공식적 조치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상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가? 시청 인허가 협력업체 특별 조건, 고객들과의 개인적 신뢰관계 등 김 과장 개인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상무는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단순한 인수인계 문제가 아니라 회사 운영의 핵심 축이 사라진 것이었다. 정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처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김 과장한테 연락해봤나? 시도했지만 받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서 팀장도 명확한 답이 없었다. 정수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회사는 정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처리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정수가 심어놓은 지뢰들이 하나씩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수요일 아침 7시 상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어젯밤 서 팀장의 보고를 받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정수 과장의 퇴사가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 회사 운영의 핵심 축이 사라지는 일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상무실에 앉아 어젯밤 정리한 메모를 다시 살펴봤다. 태양산업계약 검토 보류, KI캐피탈 50억 프로젝트 재검토, 신한전기 거래, 조건 분쟁, 대성건설 인허가 지연. 모든 것이 정수의 퇴사와 직결되어 있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문제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상무는 지난 구조조정 과정을 되돌아봤다. 젊은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퇴사 대상이 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었다. 분위기나 암묵적인 이해에 의존해서 진행된 면이 많았다. 문제는 정수의 업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과장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핵심 업무들을 개인적 역량으로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다. 오전 8시 30분 상무는 인사팀 최 부장을 불렀다. 정수의 퇴사 과정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김정수 과장 퇴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설명해 봐요. 최 부장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들었다. 어젯밤부터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구조조정 방침?
누가 김정수 과장을 대상자로 선정했어요? 윗선 지시로. 상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윗선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최 부장은 당황했다. 사실 명확한 지시라기보다는 분위기를 읽고 처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인재 우선이라는 전반적인 방향성은 있었지만 정수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명령은 없었다. 전체적인 방향으로 50억 프로젝트가 날아갈 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최 부장은 할 말이 없었다. 정수의 퇴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오전 9시 상무는 서 팀장을 다시 불렀다. 어젯밤 보고 이후 추가로 파악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어젯밤 이후에 새로 파악된 문제는 없나? 태양산업에서 추가 연락이 왔는데 기존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도 재검토하겠다고 하더군요.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받는다면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었다. KI캐피탈은 어떻게 됐어? 어젯밤에 추가 연락이 왔는데 담당자 교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더군요.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으면 투자 철회도 고려하겠다고. 상무는 머리를 감쌌다. 50억 프로젝트가 위험해지면 회사 전체의 올해 실적에 치명타가 될 것이었다.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나? 영업팀에서도 고객 관리에 차질이 생겼다고 하고 구매팀에서도 협력업체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 팀장의 보고를 듣고 상무는 문제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다. 정수의 영향력이 한 팀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전 10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대표이사가 상무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미 소식이 윗선까지 올라간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KI캐피탈에서 직접 내게 전화가 왔는데 대표이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평소 차분했던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드문 일이었다. 김정수 과장 퇴사 관련해서. 김정수? 누가 그를 자르라고 했어? 구조조정 방침에. 내가 언제 핵심 인력을 자르라고 했어? 젊어지라는 게 중요한 사람까지 자르라는 뜻이었어? 상무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구체적인 지시보다는 분위기를 읽고 처리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누가 결정했는지 찾아봐. 50억짜리 프로젝트가 날아갈 판인데 누가 책임질 거야? 대표이사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다.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들이 한 사람의 퇴사 때문에 위험해진다는 게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정수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나? 저희도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그럼 인사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대표이사의 질책에 상무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오전 11시 상무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했다. 서 팀장, 최 부장, 기획팀장, 영업팀장이 참석했다. 김정수 과장 퇴사 결정 과정을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무가 회의를 시작하자 참석자들의 표정이 경직됐다. 분위기상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는 걸 모두 감지했기 때문이다. 최 부장, 퇴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뭐였나요? 나이와 직급을 고려해서 젊은 조직을 만들라는 방침에 따라. 방침? 구체적으로 누구의 방침이죠? 최 부장은 어물어물했다. 명확한 지시보다는 암묵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목하기 어려웠다. 서 팀장이 끼어들었다. 저는 사실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반대했다고요? 그럼 왜 강하게 저지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이미. 상무가 책상을 탁 쳤다. 분위기로 중요한 인력을 날린 거예요?
50억 프로젝트가 분위기로 결정된 거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모두들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기획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김정수 과장의 업무 범위를 제대로 파악 못했던 것 같습니다. 파악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과장 업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회사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요. 영업팀장도 거들었다. 저희 팀에서도 김 과장님과 연관된 업무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무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일단 김 과장님께 복귀를 요청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복귀 요청? 이미 퇴사 처리된 사람을 다시 부른다고? 상무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점심시간 상무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상황을 정리해 봤다.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퇴사가 아니었다. 회사의 인력 관리와 업무 파악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정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만년 과장이었다. 특별한 성과나 눈에 띄는 업적도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 운영의 핵심 축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객들과의 개인적 신뢰관계, 외부 기관과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협력업체들과의 특별한 거래 조건들, 이런 것들이 모두 정수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더 문제인 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원을 회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인사평가나 성과관리 시스템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가치들이었기 때문이다. 오후 2시 상무는 정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려놓고라도 현재 위기를 해결해야 했다. 김 과장 나야. 네, 상무님. 정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친근한 느낌은 없었다.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상황이 좀 심각해서 복귀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은데. 복귀요? 그래. 조건은 협의 가능하고. 정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어떤 조건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는 안도했다. 적어도 대화의 여지는 있어 보였다. 부장 승진과 연봉 인상을 고려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야 승진 얘기를 하시네요. 정수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여 있었다. 상무는 당황했다. 그때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했어. 그렇다면 지금은 제대로 파악하신 건가요? 상무는 말문이 막혔다. 정수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반응이 예상외였다. 고민해 볼게요. 언제까지? 시간을 좀 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상무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정수가 즉시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호의적이지도 않았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오후 4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정수가 다른 회사와 면접을 봤다는 소문이었다. 어깨가 좁다 보니 소식이 빠르게 퍼진 것이었다. 서 팀장이 급하게 상무실로 뛰어왔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김정수 과장이 경쟁사인 신한개발과 면접을 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경쟁사로 가면 고객들까지 함께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았다. 확실한 정보야? 업계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라 틀릴 수도 있지만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다. 단순히 정수를 되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핵심 인력과 고객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김 과장한테 다시 연락해 봐야겠어. 네, 그런데 조건을 더 좋게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 상무는 고민에 빠졌다.
어디까지 조건을 올려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수를 붙잡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저녁 무렵 대표이사가 상무를 다시 불렀다. 오늘 하루 종일 터진 문제들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기 위해서였다. 상황 정리됐어? 김정수 과장과 연락은 취했는데 복귀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왜? 이미 다른 회사와 접촉한 것 같고 우리 쪽 제안도 즉답을 피하고 있어서요. 대표이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누가 이 책임을 질 거야? 60억 넘는 손실이 예상되는데. 상무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다. 문제가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일단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붙잡아봐. 이 상황에서 경쟁사로 가면 회사가 정말 위험해져. 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상황이 회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회사는 정수라는 한 사람의 가치를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가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퇴사 처리가 만든 파장이 회사 전체를 흔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목요일 오전 9시 정수는 신한개발 본사 앞에 서 있었다. 어제 상무와의 통화 이후 하룻밤 사이에 상황이 급변했다. 신한개발 인사팀에서 정식 면접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다. 정수는 차분하게 건물을 올려다봤다. 자신이 근무한 회사보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이었다.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다른 회사의 문턱을 밟는 순간이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으며 정수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퇴사 통보부터 시작된 모든 상황들이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면접실에 들어서자 신한개발 부장이 정수를 맞이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인상 좋은 남성이었다. 김정수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정수는 정중한 존댓말이 인상적이었다. 기존 회사에서는 마지막 몇 개월간 소외감을 느꼈는데 여기서는 경험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네, 안녕하십니다. 업계에서 실력 있는 분으로 유명하시죠. 특히 고객 관리 쪽에서는 최고라고 들었는데요. 과찬입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태양산업 김 사장님이 직접 추천하셨거든요. 정수는 놀랐다. 김 사장이 자신을 추천했다는 것이었다. 퇴사 후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연락이 온 것이 의외였다. 동시에 자신과 고객들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적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사장님이요? 네. 저희가 과장님 영입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적극 추천하시더라고요.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정수는 마음이 복잡했다. 기존 회사에서는 함부로 대했지만 고객들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가 이런 형태로 돌아온다는 게 감동적이었다. 면접관이 본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차장 대우로 모시고 싶고 연봉은 현재의 1.5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수는 침착하게 들었다. 12년간 과장에 머물렀던 그에게는 차장 승진 제안이 감격스러웠다. 기존 회사에서 받던 대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다. 그리고 업무 환경도 좋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독립적인 업무 공간과 충분한 재량권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면접관이 더욱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건 1년 후에 부장 승진을 검토하겠다는 점입니다. 과장님 같은 실력자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장 승진이라는 말에 정수의 마음이 크게 움직였다.
12년간 과장에 머물렀던 자신에게 1년 후 부장 승진을 확정적으로 제안한다니 기존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다. 저희 회사는 실력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나이나 학벌보다는 현장 경험과 성과를 더 중시하거든요. 정수는 진심이 담긴 말투에 감동했다.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 저희도 과장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되면 영광이죠. 특히 고객관리 부문에서는 저희가 많이 배울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면접관의 겸손한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기존 회사에서는 경험을 인정받기보다는 구식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다. 같은 시간 한성개발에서는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상무는 아침부터 대표이사와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 어젯밤 추가로 접수된 피해 상황 때문이었다. 대성건설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사 일정 차질을 우려한다며 담당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대성건설까지 흔들리면 피해 규모가 1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었다. 김정수는 뭐라고 하던가?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검토 중이라고? 50억짜리 프로젝트가 날아갈 판인데 검토 중이야?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황의 급박함에 비해 정수의 반응이 너무 차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작 정수가 지금 다른 회사와 면접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라도 붙잡아야 해. 이 상황에서 김정수를 놓치면 회사가 위험해져. 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다. 정수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조건을 대폭 올려서라도 복귀시켜. 부장 승진, 연봉 인상, 뭐든지 다 해줘.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무는 속으로 불안했다. 정수가 그 정도 조건으로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전 11시 정수는 신한개발 면접을 마치고 나왔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단순히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기분이었다. 건물을 나오면서 정수는 기분 좋은 상쾌함을 느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신한개발에서는 자신을 필요로 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기존 회사에서 느꼈던 소외감과는 정반대의 경험이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한성개발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15통이 넘었다. 상무, 서 팀장, 최 부장, 심지어 대표이사까지 모두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들이었다. 문자 메시지도 여러 통 와 있었다. 과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연락 주세요. 김 과장, 당장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중요한 일이에요. 전화 받아주세요. 정수는 그 상황이 우스웠다. 해고할 때는 단 몇 분이면 충분했는데 다시 부를 때는 이렇게 급박하다니. 정수는 그중 상무의 전화만 받기로 했다. 나머지는 무시했다. 김 과장, 어디야?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더니. 밖에 있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야. 당장 만나서 얘기하자. 상무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역력했다. 평소 여유롭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하기엔 복잡해. 일단 만나자. 지금 당장.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다. 오후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오후? 지금 당장. 오후에요. 정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더 이상 회사의 급박함에 휘둘릴 생각이 없었다.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싶었다. 오후 2시 정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상무를 만났다. 상무의 얼굴에는 피로와 조급함이 역력했다. 평소 여유롭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정수는 그런 상무의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신기했다. 김 과장, 솔직히 말하자. 네가 없으니까 일이 안 돼.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침착하게 들었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복귀해줘. 조건은 대폭 개선해주겠어. 어떤 조건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부장 승진은 즉시 처리하고 연봉은 50% 인상해줄게. 상무가 미리 준비해온 조건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정수는 조용히 들었다. 전용 사무실과 전속 비서까지 배정해줄게. 그리고 업무 재량권도 대폭 확대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야 승진 얘기를 하시네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그때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했어. 지금은 다르지. 뭐가 다른가요? 위기가 생기니까 갑자기 제 가치를 알아보시는 건가요? 상무는 말문이 막혔다. 정수의 지적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다른 회사에서 제안받았습니다.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어디서? 신한개발에서요. 차장 대우의 1년 후 부장 승진까지 확정이라고 하더군요. 부장 승진이 확정이라고? 네, 제 경험과 능력을 제대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상무는 당황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경쟁사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었다. 우리도 부장 승진 즉시 처리해 줄게. 아니, 더 좋은 조건도 검토해 볼 수 있고. 갑자기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올려주시겠다고요?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다면 왜 12년 동안은 안 해주셨죠? 제가 해고당할 때는 왜 모른 척 하셨고요? 상무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뒤늦은 후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한 정이, 오랫동안 정이 있었다면 애초에 해고는 왜 했나요? 정수의 반박에 상무는 할 말이 없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답을 줄 수 있어? 내일까지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한개발에서는 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늦으시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무는 정수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다. 이미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이었다. 정수는 더 이상 예전의 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당당한 전문가로 변해 있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에서 두 회사의 제안을 비교 검토했다. 조건만 보면 비슷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한성개발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제안이었고 신한개발은 장기적인 동반자를 원하는 제안이었다. 무엇보다 신한개발에서는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한성개발에서는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건을 올려주는 느낌이었다. 한번 배신당한 회사를 다시 신뢰하기는 어려웠다. 정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새로운 출발을 해보고 싶었다. 진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52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지만 두렵기보다는 설렜다. 밤늦게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신한개발로 가려고 해.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거기서 당신을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아내의 지지가 든든했다. 정수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다. 금요일 오전 8시 정수는 신한개발 인사팀에 최종 결정을 통보했다. 어젯밤 충분히 고민한 결과였다.
한성개발로 돌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배신을 받은 회사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다. 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다. 52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라니 생각해보니 설레기도 했다. 차장이라는 직책, 그리고 1년 후 부장 승진까지. 기존 회사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아내가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당신을 제대로 대우해주는 곳에서 일하세요. 고마워. 좀 걱정되긴 하지만. 뭐가 걱정이에요? 당신 실력이면 어디서든 잘할 수 있어요. 아내의 격려가 든든했다. 정수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같은 시간 한성개발에서는 대재앙이 시작되고 있었다. 상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수와의 어제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정수의 차가운 반응, 경쟁사 제안, 그리고 내일까지라는 시한. 모든 것이 불안했다. 커피를 마시며 상무는 대안을 고민해봤다. 정수의 복귀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정수를 대신할 인재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오전 9시 상무는 서 팀장을 불러 추가 상황을 점검했다. 어젯밤에 또 무슨 일 있었나? KI캐피탈에서 추가 연락이 왔는데 50억 프로젝트 투자 검토를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하더군요. 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검토 중단이 아니라 완전 중단이었다. 완전히 중단이라고? 네, 담당자 교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50억 프로젝트의 완전 중단.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회사의 올해 실적에 치명타를 가하는 일이었다. 상무는 머리를 감쌌다. 신한전기는 어떻게 됐어? 거래 완전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월말 결제 조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제 상황이 심각했다. 하나둘씩 터지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태양산업도 마찬가지인가? 기존 계약 해지 통보가 어제 늦게 왔어요. 서 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상무는 절망감을 느꼈다. 일주일 만에 주요 거래선들이 줄줄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었다. 오전 10시 대표이사가 상무를 긴급 소집했다. 밤사이 추가로 들어온 나쁜 소식들 때문이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KI캐피탈 50억 프로젝트 완전 중단, 신한전기 거래 중단, 태양산업도 기존 계약 해지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대표이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한 사람의 퇴사가 이런 연쇄 반응을 일으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김정수 과장 퇴사 후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일주일 만에 60억이 넘는 손실이라고? 네, 그리고 대성건설까지 흔들리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는 분노와 당황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한 사람의 퇴사가 이런 파괴력을 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김정수는 뭐라고 해? 어제 만났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미 다른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제안받았다고 하더군요. 대표이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다. 어느 경쟁사? 신한개발입니다. 신한개발이라고? 그럼 고객들까지 다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 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인력과 고객을 동시에 잃는 것이었다. 오전 11시 상무는 다시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정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과장님, 조건을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꼭 통화 부탁드려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정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점심시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업계 소문을 통해 정수가 이미 신한개발과 계약을 마쳤다는 이야기였다. 서 팀장이 급하게 상무실로 뛰어왔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또? 김정수 과장이 신한개발과 이미 계약했다는 소문이. 상무는 머리가 하얘졌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확실한 정보야? 업계가 좁다 보니 소식이 빨라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한개발에 출근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완전히 늦은 거네. 상무는 절망했다. 이제 정수를 되돌릴 방법이 없어 보였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오후 1시 회사에는 더 나쁜 소식이 연달아 들어왔다. 정수의 이직 소식을 들은 고객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대성건설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김정수 차장님이 신한개발로 가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관리해드릴. 아니에요. 저희도 신한개발과 새로 협의해 보려고요. 차장님이 계시니까 안심이 되네요. 안 사장의 말에서 정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느껴졌다.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오후 2시 태양산업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다. 기존 진행 중이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신한개발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5억 규모의 추가 손실이었다. 담당자가 신한개발로 이직했으니 저희도 그쪽과 거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의 메시지는 간단 명료했다. 정수를 따라 고객까지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김 사장의 말에는 정수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마음까지 담겨 있었다. 고객과 정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오후 3시 가장 충격적인 연락이 왔다. KI캐피탈에서였다. 김정수 차장님이 신한개발로 가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하지만 저희가 계속. 아니에요. 저희는 차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신한개발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해보죠. 전무의 말은 충격이었다. 50억 프로젝트가 완전히 날아간 것뿐만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경쟁사로 넘어간 것이었다. 차장님이 계시면 60억 규모로도 가능할 것 같네요. 전무의 말에 담당자는 말문이 막혔다. 한성개발에서 50억도 힘들어했는데 신한개발에서는 60억을 제안받은 것이었다. 오후 4시 회사는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하루 만에 추가로 30억이 넘는 손실이 확정된 것이었다. 총 피해 규모는 거의 100억에 육박했다. 상무는 대표이사에게 최악의 보고를 해야 했다. 대표님,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얼마나? 태양산업, 대성건설까지 신한개발로 이동했습니다. KI캐피탈도 60억 신규 프로젝트를 그쪽과 검토하겠다고. 뭐라고? 김정수 차장을 따라 고객들이 집단으로 이탈하고 있어요. 대표이사는 분노로 떨렸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손실이었다. 도대체 김정수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이. 저희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판단했다고? 100억 손실이 판단 실수로 해결되는 일이야? 대표이사의 분노가 폭발했다. 한 사람의 인사결정이 이런 재앙을 불러올 줄 몰랐다. 오후 5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대표이사가 직접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정수는 받지 않았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 과장, 대표입니다. 꼭 한 번만 통화해 주세요. 30분 후
정수에게서 간단한 답장이 왔다. 이미 신한개발과 계약 완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끝이었다. 정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저녁 7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다. 김정수 퇴사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과 책임자 처벌이 안건이었다. 누가 김정수 해고를 결정했는지 명확히 해야겠어. 대표이사의 말에 참석자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100억 손실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했다. 구조조정 방침을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잘못 해석했다고? 핵심 인력을 자르는 게 어떻게 해석의 문제야?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모두들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결국 시스템적인 문제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김정수 과장의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 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럼 누가 파악했어야 하는 거야? 직속상관? 인사팀? 경영진? 결국 명확한 책임자를 찾기 어려웠다. 정수의 업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회사 전체의 문제였다. 밤 9시 회의가 끝났지만 해결책은 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정수는 경쟁사로 갔고 주요 고객들도 함께 이탈했다. 그날 밤 한성개발 임원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김정수라는 52세 과장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회사 운영의 핵심 축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다음 주부터 김정수는 신한개발 차장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움직이는 고객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갈 것이었다. 퇴사 처리가 만든 100억의 손실. 그것이 베테랑을 함부로 대한 회사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월요일 오전 8시 정수는 신한개발 15층 사무실에 첫 출근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다른 회사의 문을 열었다. 출입카드를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인사팀 직원이 안내했다. 김 차장님, 이쪽이 차장님 사무실입니다. 개인 사무실이었다. 창가에 자리한 넓은 공간에 깔끔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소파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기존 회사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대우였다. 12년간 과장 자리에 머물렀던 자신에게는 꿈 같은 환경이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되어 저희가 영광입니다. 정수는 창밖을 내려다봤다.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함께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퇴사 통보부터 시작된 모든 상황들이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책상에 앉아 서류함을 정리하며 정수는 감회가 새로웠다. 한성개발에서는 낡은 파티션으로 나뉜 좁은 자리에서 일했는데 여기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업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가장 소중했다. 개인 컵을 꺼내 커피를 내렸다. 자판기 커피가 아닌 직접 가져온 원두로 드립한 커피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이런 여유로운 아침을 가져본 지가 언제였을까? 오전 9시 팀 미팅이 있었다. 신한개발 팀원들이 정수를 환영했다. 차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함께 좋은 성과 만들어 봅시다. 팀원들의 눈빛에서 존경과 기대감이 느껴졌다. 정수의 능력과 경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던 것 같았다. 한성개발에서 느꼈던 소외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팀장이 말했다. 차장님 덕분에 저희 팀 위상이 많이 올라갔어요. 벌써 여러 고객사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정수는 놀랐다. 아직 첫날인데 벌써 고객 미팅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이직 소식이 업계에 빠르게 퍼진 것 같았다. 어떤 회사들에서요? 태양산업, 대성건설, 그리고 KI캐피탈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정수는 마음이 복잡했다. 자신이 한성개발에서 관리했던 고객들이 모두 신한개발로 연락을 한 것이었다. 같은 시간 한성개발에서는 악몽 같은 월요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민호 대리는 주말 내내 고민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정수 없이는 업무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서 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세워야 해.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설명할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떠났는데. 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일주일 만에 팀의 핵심 업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다. 50억 규모의 KI캐피탈 프로젝트를 비롯해 주요 고객들이 모두 이탈한 상황에서 팀의 존재 의미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새로운 고객을 개발해야죠. 어떻게 개발해? 기존 고객도 제대로 관리 못했는데. 박민호 대리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명문대 출신의 자신이 정수의 업무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 오전 10시 정수는 신한개발에서 첫 번째 고객 미팅을 가졌다. 예상외로 태양산업 김 사장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차장님,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제대로 인정받는 곳에서 일하시게 됐네요. 김 사장의 말에서 진심 어린 축하가 느껴졌다. 정수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반자로서의 마음이 전해졌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함께 해야죠. 이미 새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5억 규모로 시작하려고요. 정수는 감격했다. 첫날부터 5억 규모 프로젝트를 가져온 것이었다. 김 사장의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장님이시니까 믿고 맡기는 겁니다. 김 사장과의 미팅을 마친 후 정수는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고객들에게 감사했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다. 오전 11시 회사 내부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정수의 합류 소식을 들은 다른 업체들에서 미팅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차장님 합류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영업팀장의 보고였다. 정수의 영향력이 기존 고객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오후 1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대성건설 안 사장이 신한개발로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김 차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작에 이런 좋은 회사로 오셨어야죠.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안 사장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다. 한성개발에서의 인허가 문제로 걱정이 많았는데 정수가 새로운 회사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12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존 프로젝트보다 더 큰 규모예요. 정수는 놀랐다. 단순히 기존 프로젝트를 이관하는 게 아니라 규모까지 확대한 제안이었다. 차장님이 계시니까 믿고 맡길 수 있어요. 안 사장의 신뢰에 정수는 깊이 감사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의 힘을 새삼 느꼈다. 오후 3시 가장 놀라운 전화가 걸려왔다. KI캐피탈에서였다. 50억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던 바로 그 회사에서 다시 연락한 것이었다. 김정수 차장님이시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신한개발과 함께 진행하고 싶어서요. 정수는 의외였다. 한성개발에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굴던 회사에서 제안을 하다니.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60억 규모입니다. 차장님이 계시니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수는 믿을 수 없었다. 한성개발에서 50억 프로젝트가 중단됐는데 신한개발에서는 60억 프로젝트를 제안받은 것이었다. 차장님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KI캐피탈 전무의 말에서 정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느껴졌다. 회사가 문제였지 정수 개인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오후 5시 정수는 하루 결과를 정리했다. 태양산업 5억, 대성건설 12억, KI캐피탈 60억, 총 77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첫날에 확보한 것이었다. 한성개발에서 이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다. 신한개발 사장이 직접 정수 사무실로 찾아왔다. 차장님, 첫날부터 대박이네요. 팀원들이 도와줘서 가능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이 정도면 회사 역사상 최고 기록 아닌가요? 사장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정수 영입이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확신이 섰다. 차장님, 약속드린 대로 내년 부장 승진 확정입니다. 아니, 이 정도 성과라면 더 빨리 검토해 봐야겠네요. 정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새삼 깨달았다. 같은 시간 한성개발에서는 절망적인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었다. 상무는 대표이사에게 최종 보고를 해야 했다. 오늘 추가 손실이 얼마나 됐나? 정확한 계산은 아직이지만 10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100억이라고? 하루에? 김정수 차장을 따라 고객들이 신한개발로 집단 이동했어요. 대표이사는 머리를 감쌌다. 단 한 사람의 퇴사가 이런 참사를 불러올 줄 몰랐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뭔데 또? 김정수 차장이 첫날에 77억 규모 프로젝트를 따왔다고 합니다. 77억이라고? 대표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자신들이 잃은 것보다 더 큰 규모를 하루에 만들어낸 것이었다. 저녁 8시 한성개발 임원진은 긴급회의를 열었다. 김정수 사태에 대한 최종 점검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김정수 과장의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변명이 되나? 100억 넘는 손실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잃어버린 고객과 프로젝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더구나 핵심 인력까지 경쟁사로 넘어간 상황에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한 달 후 정수는 신한개발의 스타가 되어 있었다. 100억이 넘는 프로젝트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회사 역사에 기록을 세웠다. 팀원들도 정수를 존경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신한개발 사장이 다시 찾아왔다. 차장님, 부장 승진 이야기 했었죠? 네. 다음 달부터 바로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 정도 성과라면 충분하죠. 감사합니다. 정수는 52세에 처음으로 부장이 되는 것이었다. 한성개발에서 12년간 과장에 머물렀던 것을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이었다. 부장님의 능력이라면 이사도 멀지 않을 것 같네요. 사장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한성개발 대표이사였다. 한 달 만에 처음 받은 전화였다. 김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돌아올 생각 정말 없으세요? 정수는 신한개발 부장 사무실 창가에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대표님, 저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조건을 더 올려드릴 수도. 감사하지만 여기서 행복합니다.
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함께한 정이. 그 정이 있었다면 애초에 해고는 왜 했을까요? 대표이사는 할 말이 없었다. 정수의 반박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이다. 전화를 끄는 정수 앞으로 신한개발 사장이 다가왔다.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대형 프로젝트도 부탁드려요. 정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정수의 새로운 인생에는 이제 밝은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받는다는 것을 52세에 비로소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퇴사 처리가 만든 완벽한 역전. 그것이 베테랑의 가치였다. 김정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2세 과장 김정수는 화려한 학벌도 없고 눈에 띄는 성과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 운영의 핵심 축이었죠.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회사는 젊은 조직을 만들겠다며 그를 8분 만에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100억이 넘는 손실이었죠. 정수는 새로운 회사에서 진정한 인정을 받으며 더 큰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학벌이 없다고, 화려하지 않다고 그 사람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진짜 실력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고 진짜 가치는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니까요. 베테랑을 존중하는 것, 경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조직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